안녕하세요, 한근태입니다. 춘천에서 의하모를 끼고 서쪽 강안도로를 달리다 보면 현암리, 금산리, 월송리로 이어지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고갯길에 이곳이 박사마을입니다 라는 바위 적상이 있습니다. 1000호 정도의 농가에서 줄잡아 100명 정도의 박사가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을 지낸 한성수 씨도 이곳 출신입니다. 박사마을은 춘천에서 잘 사는 동네가 아닙니다. 하지만 자녀 교육에 투자한 결과 오늘에 이른 것이죠. 또 지방을 다니다 보면요, 심심치 않게 다음과 같은 현수막을 볼 수 있습니다. 경축, 김봉식의 자 김선중, 서울대 합격, 무슨 종친회. 여러분들은 이것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단순히 동네 사람들이 축하를 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그 현수막에는 강한 평등주의가 숨어 있습니다. 봐라! 우리도 이렇게 성공했다 라는 것이죠. 오늘 소개할 책 한국의 평등주의, 그 마음의 습관입니다. 여러분, 평등주의는요, 평등을 지향하는 심성 내지는 정신적 특성을 일컫습니다. 개인 차원과 사회적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죠. 개인 차원은요, 불평등을 참지 못하는 마음의 습관, 즉 평등하기를 원하는 심성입니다. 한국 사람은 유난히 평등주의가 심합니다. 그래서 교수 식당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니, 같은 사람인데 누구는 좋은 밥 먹고 누구는 후진 밥 먹냐? 라는 심보입니다. 특권 의식도 있을 수 없습니다. 개나 소나 다 똑같은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벌이나 100만 원짜리 월급쟁이나 같은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직성이 풀립니다. 사실 한국만큼 부자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적은 나라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들은 티를 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남의 눈을 피해 외국에 나가 돈을 씁니다. 부자들만의 배타적인 서클도 없습니다. 엘리트들도요, 자신들이 엘리트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일까요? 평등주의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우선 긍정적인 면입니다. 성취 동기가 그렇습니다. 네가 하는데 왜 내가 못하겠니? 이런 마음이죠. 높은 성취 동기는요, 평등주의가 촉발하는 긍정적 측면입니다. 우리나라의 급속한 발전에는요, 이런 평등주의에서 출발한 성취 동기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다음은 부정적 측면입니다. 시기와 질투가 그렇습니다. 성공한 사람을 순수하게 보지 않는 거죠. 뭔가 부정한 방법으로 성공했을 거다 라고 의심하고 질투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성공하려고 하기보다는요, 그들을 끌어내리는 데 에너지를 씁니다. 이것이 확대되면 사회적인 분노와 불신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했지만 잘 안 되었을 때 자기를 반성하지 않고 대신 화살을 이상한 데 돌리는 것이죠. 삼겹살집 주인이 장사가 안 되는 것까지 대통령 탓으로 돌리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시기와 질투의 사회가 된 데는요, 위정자와 매스컴의 역할이 컸습니다. 영어 사전에도 없는 위화감이라는 단어를 만들어 기회 있을 때마다 조커처럼 사용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지만 위화감 때문에 못한다. 그런 제도는 사회적 위화감을 불러일으킨다 하면서 자신들의 무능함을 잘 포장했던 거죠. 또 당신들이 어렵게 사는 것은 다 잘 사는 사람들 때문이다 라고 엉뚱한 곳에 화살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정축제자와 비리사범을 처벌함으로써 정권의 정당성을 높이려고 했죠. 자, 그렇다면 평등주의라는 것이 모든 악의 근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남과 비슷해지고 싶어하는 평등주의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단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살려 활기 넘치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요? 우선 평등주의는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평등하려고 하고, 그렇지 못할 때 불만을 갖게 됩니다. 중요한 건 이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가 투명하고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또 기회의 불평등과 결과의 불평등을 구분해야 합니다. 기회의 평등은 주장하되 결과의 불평등은 쿨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둘째, 자유와 평등의 비중을 조절해야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유와 평등은 항상 대립적입니다. 양립이 불가능하죠. 이 양자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어떤 비율로 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자유주의는요, 자유의 극대화와 평등의 희생을, 사회주의는 자유의 억제와 평등의 극대화를 지향합니다. 민주주의는
양자의 적절한 결합을 추구하죠.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너무 평등을 주장하잖아요. 그럼 분배는 될지 모르지만 사회적 활력이 적어집니다. 셋째, 자유에는요, 책임과 의무가 동반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시기와 질투가 강하고 부자를 인정하지 않는 데는요, 가진 자와 배운 자들이 거기에 걸맞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쟁에서 이긴 자는 그렇지 못한 자를 배려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책임과 의무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넷째, 관용의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원래 평등하지 않습니다. 그 뻔한 사실을 인정하고 성공한 사람, 출세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인정해야 합니다. 기업을 일으키는 사람, 사회를 이끄는 사람들이 신에 나야 사회 전체의 그 풍요로움이 돌아간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물에는 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평등주의도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면을 최대화하고 부정적인 면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 평등주의가 무엇인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새롭게 깨닫기를 권합니다. 고맙습니다.